목요일 아침 모닝픽에 어떤 소식이 들어와 있을까요?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첫 번째 모닝픽 어떤 겁니까? 첫 번째 모닝픽 가을 모기 주의보입니다. 저희도 얼마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저 아주 심각합니다. 그 한 마리가 앵앵거리는데. 아직도 못 잡으신 거예요? 그거 잡았어요. 잡았어요. 근데 사실 올 여름 너무 더웠잖아요. 모기들도 정신을 못 차리다가 가을에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게 말입니다. 모기는 절기도 거스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기 잎도 삐뚤어진다는 처서가 네. 지난 지 한 20일 가까이 되거든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기가 기승을 부린다 이런 소식이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올 여름에는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폭염과 폭우 때문에 모기가 살기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보통 모기 같은 경우에 기온에 굉장히 예민한데요. 기온이 한 30도에서 2주 정도 모기는 산다고 하고요. 36도를 넘으면 오히려 수명이 단축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기가 설령 돌아다닌다 하더라도 닷새 정도만 다 죽어버렸던 거예요. 그리고 또 비도 많이 내리니까 모기가 서식할 수 있는 곳이 주로 이제 웅덩이인데 웅덩이가 다 쓸려 내려간 겁니다. 그러니까 올여름에 모기가 굉장히 드문 현상이 나타났는데요. 그런데 초가을 들어서면서부터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밤에 에어컨 안 켜고 주무실 수 있는 날씨가 됐잖아요. 문 열어놓고 자니까. 날씨도 좀 건조해졌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낮에는 역시 여전히 덥잖아요. 그러니까 모기가 서식하기 굉장히 좋은 환경이 또 다시 만들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시가 지난 6일 그래서 모기 활동 지수가 50.5다. 그래서 모기 예보 단계를 지금 발령을 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보 단계 3단계인 주의에 진입했다고 지금 발표를 했는데요. 이 3단계는 앞서 한 마리 앵 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집안에서 모기를 하루에 2마리에서 4마리 정도 목격할 수 있는 상황을 얘기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 한 마리만 보셨다고 했는데 네. 한 마리 더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게 말해요. 이제 기후 변화로 여름 모기가 아니고 가을 모기 이렇게 돼 있는데 어쨌든 가을 모기 안 물리도록 조심해야죠. 그러니까 가을 모기는요, 한번 발생을 하게 되면은 초겨울까지도 활동을 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11월 말에서 12월 초까지 생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지난해에도 11월 하순까지 모기 출몰이 보고되기도 했었습니다. 문제는 모기 한 마리 이렇게 2마리 돌아다니는 거 그냥 잡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단순한 이런 불편을 넘어서 모기가 전염병을 퍼뜨릴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모기는 댕기열이나 말라리아, 또 일본 뇌염 바이러스 같은 각종 감염병의 주요 매개체이기 때문인데요. 질병관리청은 이렇게 기후위기 시대에 모기가 계속 전염병을 옮기거나 기승을 부릴 가능성에 대비해서 감염병 감시 방제 중장기 계획을 세웠거든요. 그래서 기후위기 시대에 감염병 위협으로부터 국민이 안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모기가 요즘 모기들은 또 편식을 하더라고. 그래요? 그 어린애를 물어요. 아. 그다음에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있으면 저희 집사람 걸 피를 가져가. 그래도 가장 좀 덜 물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살짝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내 피가 왜 어떻길래 모기도 가리나? 모기도 가리나? 자, 모기 물리지 않도록 네.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요. 다음 모닝픽은요? 두 번째 모닝픽, 벼랑 끝에 몰린 서민들입니다. 네, 정부의 6.27 가계대출 규제 이후에 서민들이 대출받기가 더 어려워졌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자세히 좀 전해주시죠. 네,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6.27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이후에 주택담보대출을 받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잖아요. 여기에다가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이 더 강화됐습니다. 1단계에서 3단계까지 있는데 지금 3단계까지 적용이 다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제2금융권 대출까지 지금 막히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러면서 금융 접근성이 낮은 저신용자, 청년, 서민층들의 자금줄이 막히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생긴 게 자동차 담보 대출이라고 하거든요. 일종의 우회 수단으로 선택을 하게 되는 건데 자동차를 담보로 맡기고 난 다음에 그걸 이제 담보 제공을 한 대가로 대출을 받게 되는 건데 제1금융권이나 제2금융권에 비해서 비교적 문턱이 좀 낮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금융 취약계층의 마지막 대출 창구로 볼 수 있는데 실제로 규제안 발표 직후인 6월 30일부터 7월 11일까지 열흘 동안 저축은행권에 접수된 차담보대출이 급증을 했는데요. 한 27,300건을 넘어섰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것도 차량 대출하고 이러는 거는 차량이 있는 분들이 하는 거고 그렇죠. 차량이 없는 분들은 대법치로 몰려간다면서요. 대부업체 대출도 쉽지 않은데요. 네. 대출을 받는다 하더라도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도 언급했지만 금리를 한 15% 이상 받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빚의 악순환에 시달리게 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6.27 대책 시행 이후에 상위 30개 대부업체의 하루 평균 신용대출 신청 건수가 급증했습니다. 하루 평균 3,800건 정도가 됐는데요. 7,200건으로 85%가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승인율은 오히려 떨어졌다고 하거든요. 승인율이 16.5%에서 12.8%로 떨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신용자들이 많이 대부업체로 몰리고 있기 때문에 그걸 걸러내는 과정에서 승인율이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신용자의 상당수가 신용 점수가 최저 등급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또 추세가 달라졌다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저신용자들이 이제 대부업계를 많이 찾게 되잖아요. 그런데 신용 등급이 괜찮은 사람들도 요즘에 대출이 막히니까 대부업체들을 찾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자율도 높고 이러면서 그쵸. 가계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